안녕하세요. 9월 2일 오늘의 경제를 말하다 데일리 리포트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미국 주식의 액면 분할 이슈입니다. 지금까지 애플과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결과요? 대성공이죠. 연일 애플과 테슬라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 주식들이 연일 상승하면서 가격이 상당히 높아져서 접근성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와 애플은 액면 분할을 통해서 액면가를 낮춤을 통해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다음 액면 분할의 타자는 아마존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의 절대 주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액면 분할을 통해 신규 투자자 유입을 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식 분할이 주식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안 좋은 예도 있는데요. 국내 주식 중 삼성전자의 50대1 액면 분할이나 네이버의 액면 분할 이슈를 볼 때 주식 분할이 꼭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지만은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액면 분할을 단행한 애플과 테슬라 등 미국의 기술주들은 모두 액면 분할을 통해 주식 가치의 상승을 이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기술주의 자본이 몰리는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한 타이밍 좋은 액면 분할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과연 이러한 기분 좋은 액면 분할 떡상 신화가 아마존 주식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현재 아마존의 주가는 주당 3,478달러입니다. 꽤 높은 수치이죠. 어쩌면 테슬라나 애플에 비해서 더 높은 액면 분할 요구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상 아마존 주식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와 자율주행, AI 등 미래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아마존의 특성상 미래 기술을 지향하는 투자자들의 특성과 맞물려서 성공적인 액면 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범정부적인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바로 내일 개최됩니다. 이 회의에는 3대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권의 약 40여 명의 CEO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산업은행장, 기업은행장, 수출입은행장을 비롯해서 농협금융지주 회장,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의 회장 등 국내의 내로라 할 금융지주 회사들의 헤드들이 머리를 맞댑니다. 다만 이날의 회의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회의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구상된 범국가적 프로젝트죠.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지며 고용 안정망 구축과 사람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원격 교육, 비대면 의료 등 인프라 구축과 낡은 공공임대주택의 녹색 전환 등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55만 개를 만드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뉴딜 펀드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과 함께 금융권 자체적으로 준비한 금융 공급 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은 한번 한국형 뉴딜 관련주에 관심을 더 보시는 것도 투자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소식은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심심풀이로 볼 수도 있겠지만 눈여겨볼 만한 기사가 하나 눈에 들어와서 공유를 드립니다. 바로 도박 회사들의 베팅률과 대선 승리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박 회사들의 베팅률은 미국 정계에서 비공식적으로 들여다보는 주요 선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돈의 흐름을 통해서 판세를 읽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내에 재확산된 6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제치고 데드크로스를 실현한 이후에 석 달간의 베팅률은 바이든이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8월 초에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무려 24%나 앞서기도 했죠. 하지만 같은 달 후반 양측의 흐름이 뒤바뀌고 격차가 10%대로 줄더니 9월 1일 현재는 베팅률 격차가 0.5%까지 좁혀졌다고 합니다. 실제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 모건은 이날 투자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이후 바이든의 베팅률이 트럼프를 역전했습니다.
지난 6월 2일 트럼프가 백악관 흑인 시위 때에 지하 벙커에 숨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바이든의 배팅률이 유의미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흑인들의 시위가 점차 폭동으로 이행되면서 민주당이 집권할 시 경찰력이 약화되는 등 사회적 불안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배팅률이 역전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쪽에서 바이든의 인터뷰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SNS에 공유하는 등 고난도의 마타도어를 펼치고 있어서 향후의 지지율 추이도 눈여겨보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나라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인데요. 둘의 공약이나 정치 성향, 경제적인 성향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면서 미 대선 전국에서의 경제 흐름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김현미 장관 소식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최근 부동산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하락론자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있다는 사실이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시청하면서 정책을 짜느냐, 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이 무용지물인 이유가 밝혀졌다는 조롱과 함께인데요. 김 장관의 구독 리스트에는 쇼킹 부동산과 라이트하우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채널 모두 부동산 하락론을 주장하는 채널입니다. 특히 라이트하우스 채널은 대표적 하락론자 유튜버로서 시종일관 집값이 곧 떨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영상이 지속적으로 업로드되고 있죠. 김 장관의 부동산 정책 위반에 유튜브 채널이 관계되어 있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이 무엇인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언론에서 제공하는 가공된 팩트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을 곁들이는 2차 혹은 3차 저작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이 농익은 수준도 아닙니다. 부정확한 것 투성이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 구독자분들께서 제 영상의 오류를 지적해주고 계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제 영상의 퀄리티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정말 김현미 장관은 라이트하우스의 지령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을 위반한 것일까요? 상상은 자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상 경제를 말하다 데일리 리포트를 마무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